나는 왜 늘 마지막에야 알게 될까요? 주민센터에선 분명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고 있었다는데 나는 TV 뉴스에도 휴대폰 문자에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친구는 이번 달부터 매달 30만 원씩 나온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런 일 반복되면 안 됩니다. 올해 하반기, 특히 7월부터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몰려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부터 교육 바우처, 복지주택 확대, 응급기기 보급까지. 지금부터 잘 챙기면 한 해 몇백만 원 가까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에도 놓치게 되면 이젠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고도 못 챙긴 셈이 되겠지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5년 7월과 8월부터 시작되는 핵심 제도 4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제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을 위한 지원제도 4가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제도는 누구보다 몸도 마음도 부지런하신 어르신들께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되어주는 일자리 지원입니다. 2025년 하반기 노인 일자리 신청은 바로 7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접수는 보통 2주 내외로 진행되며 각 지자체나 수행기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작년보다 모집 인원도 더 늘었고 특히 공익형뿐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의 조건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공익형은 하루 3시간, 주 3일 정도 근무하면서 기초질서나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 봉사를 하게 됩니다. 활동비로는 월 30만 원 안팎이 지급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김혜분 어르신은 공원 내 쓰레기 정리와 길고양이 먹이 그릇 청소를 맡으면서 매일 2~3시간씩 걷고 주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아이 돌봄, 취약계층 지원 같은 보다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근무 시간도 길고 활동비는 월 6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1세 박도순 어르신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며 하루 4시간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돈도 좋지만 아이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게 더 큰 보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장형은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입니다. 카페 운영, 도시락 배달, 공동작업장 등에서 실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에 참여하면서 최소 시급 보장을 받습니다. 이 경우 근무 시간에 따라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공동작업장에서는 어르신 10분이 천연 수세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고 자부심도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매일의 루틴이 생기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까지 따라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이정순 어르신은 지난해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정신 건강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활동비로 손주들 간식도 사줄 수 있으니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일자리는 7월 신청, 8월 교육 및 배치, 9월부터 본격 활동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이 가능하고
근처 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접수되지만 경우에 따라 건강 상태나 이전 참여 이력에 따라 선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을 경우엔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자리는 선착순이거나 조기 마감이 많기 때문에 7월 초부터 관심 있게 공고를 지켜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기회가 열려 있지만 그래도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나에게 맞는 형태의 일자리가 어디에서 언제 모집되는지 미리 알아두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월 30만 원이 그저 용돈일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에겐 이 돈이 삶의 리듬과 자신감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뿐 아니라 배움의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도는 어르신들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나이 들어 무슨 공부냐 하고 스스로 접었던 배움의 문이 이번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다시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평생교육 이용권, 즉 바우처 제도가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1인당 연간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어르신들은 지역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민간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건강, 문해, 정보화, 문화예술 강좌 등을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 키오스크 주문 연습, 유튜브 보기와 사진 공유하기, 통장 관리 앱 설치 같은 디지털 실생활 강좌도 인기가 많습니다.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신청 후 사용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교육 소외지역 거주 어르신 중심이며 교육에 대한 참여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평생학습관에서는 지난해 스마트폰 사진 수업을 들은 70대 박성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손주들 사진을 잘 찍고 싶다는 이유로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접 찍은 사진을 인화해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 한편 충남 논산에 사는 74세 이현숙 어르신은 정보와 교육을 통해 키오스크 주문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젠 병원 접수나 카페 주문도 스스로 하신다며 세상과 다시 연결된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광주 북구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문해 교육이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기계를 혼자 다루기 어려워 늘 도움을 청하던 80대 어르신이 이제는 스스로 번호표를 뽑고 통장 정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배운다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인지 몰랐다고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령자 우울감, 인지 저하 예방에도 실제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후 간단한 자격 심사를 거치면 됩니다. 자격이 확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등록된 교육기관에 제시하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직원 안내도 잘 되어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강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과정별 금액을 꼭 확인하시고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접수 시작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이 제도를 2025년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지속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아직도 나이 들어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배움은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올해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배움의 꿈을 조금 용기 내어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배움의 기회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면 이제는 일상 속 편안함과 안전을 지켜줄 주거 공간도 중요하겠지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정책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살기 편한 구조와 안전한 환경, 그리고 돌봄 서비스까지 한 번에 갖춘 맞춤형 주거 공간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이 복지주택의 공급이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과거엔 일부 대도시나 특수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전국 각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께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주택은 보통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우선으로 합니다. 입주가 확정되면 일반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내부에는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고려한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에는 공동식당이나 프로그램실, 응급호출기, 방문간호 서비스 외에도 물리치료실, 공동세탁실, 작은 푸카페까지 마련되어 있어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한 생활을 도와줍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복지주택에 거주 중인 78세 정만식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다리 아파도 혼자 끙끙 앓았는데 지금은 건물 안에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아래층 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73세 고순덕 어르신은 복지주택 입주 이후 식사 걱정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공동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오후엔 공예 수업도 함께 들으니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이곳은 단지 사는 공간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입주민들끼리 아침 체조를 하고 주 1회 노래교실이나 공예 수업도 열려 혼자 사는 외로움을 훨씬 덜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자녀가 없거나 독거로 지내시는 어르신이라면 이런 공동체적인 생활이 큰 위로가 됩니다. 입주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접수는 대부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공고문을 통해 자격 요건이나 서류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주택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 신청 기간이 짧고 경쟁률도 제법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도심지는 접수 시작 후 몇 시간 만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부터 공급 물량을 연 3,000호 이상으로 대폭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치매 예방 특화주택, 단기 돌봄 중심 복지주택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설계되어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정책은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복지주택을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제는 숫자만 채우는 공급이 아니라 주거돌 본문화가 융합된 통합 지원 모델로 점차 진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거 환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노후가 되어야겠지요. 이 복지주택이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편안한 보금자리까지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채워줄 문화생활이 필요하겠지요. 오늘 소개할 마지막 제도는 바로 문화누리카드 확대 정책입니다. 이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일정 금액의 문화비를 지원하는 복지카드인데요. 2024년 기준 11만 원이던 금액이 2025년부터는 12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폭넓은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놀이공원은 물론이고 서점이나 여행사, 전통시장 일부 가맹점 등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키오스크 사용법 강화, 스마트폰 교실, 버스 투어 등 디지털 생활과 일상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면서 실용성이 크게 늘었지요. 서울 종로에 사는 72세 신성의 어르신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평생 처음으로 연극을 관람하셨고, 경기 광주에 사는 76세 윤동열 어르신은 사진 수업에 참여해 손주들 사진도 찍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문화는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이 작은 카드 하나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서점, 영화관, 음악 서비스 등 비대면 문화 소비처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어 집에서도 얼마든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강좌 수강비나 지역축제 입장권, 주민센터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별로 추가 혜택을 붙여주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카드는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자동으로 발급되기도 합니다. 사용기간도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 연말까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공연 전시 여행이 너무 먼 이야기였던 어르신들께 이제는 현실적인 문화 접근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공연 한 편, 책 한 권, 음악 한 곡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이 카드로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문화누리카드와는 별개로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 통신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는 이동통신요금의 50% 최대 월 1만 2,1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기본요금 및 음성 데이터 요금 일부가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복지 할인 요금제와는 별도로 제공되며 각 통신사 대리점, 복지로,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알뜰폰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나눔 요금제와 같은 전용 요금제로 요금 부담을 한층 더 줄일 수 있지요. 다만 이 혜택은 문화누리카드처럼 전 국민 대상이 아닌 기초연금이나 복지급여를 받는 분들만 해당되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그리고 조건이 된다면 통신비 감면까지. 두 가지 혜택을 적절히 챙기신다면 삶의 여유와 경제적 부담 완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 그 자체로도 참 고된 일이지요. 하지만 가끔은 내가 정말 필요한 도움을 못 받고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받을 수 있는 게 참 많고 신청만 하면 혜택이 생기는 제도들도 많은데요. 우리 어르신들께 이런 정보는 쉽게 다가오지 않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7월과 8월부터 꼭 챙겨야 할 4가지 제도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돕는 장기요양 주거지원,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상 한액 변경, 배움과 나눔이 함께하는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는 문화누리카드. 그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꼭 챙겨서 신청하시고, 모든 제도는 연령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당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해당될 수 있으니 이런 정보를 꾸준히 들어두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게 더 아쉽다고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같은 정보 채널이 당신 곁에서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만 선별해서 가장 빠르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